어제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제 방송도. 투자의 대가들의 그 수익률을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뭐 워렌 버핏의 수익률 뭐 약 20년 동안 해도 한 29%. 워렌 버핏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했는데 예전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뭐 수익률이 29%, 30% 나왔으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 수익률이 15%에서 20%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0년,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1년씩 쪼개서 본다면 20년짜리를 1년씩 본다면은 어떤 연도는 뭐 30% 수익도 나오고 어떤 연도는 50% 수익 나오고 어떤 연도는 60%. 어저께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을 이제 복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연도는 뭐 마이너스 뭐 30%, 4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도 뭐 마이너스 3, 40%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뭐 70%, 뭐 80%, 120%, 180%도 나오고 뭐 5%, 6%, 7%, 8%씩 또 나옵니다. 매년 수익률이. 그거를 20년 동안 딱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까치님 안녕하세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복리라는 그 개념을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놨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15%만 맞춰놓고 20년 동안 굴린다면 10년짜리 한번 해보고 20년짜리 제 카페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우린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연평균 수익률이 15%에서 20%인데 과연 일반 스님 느리나마 38 별풍선 94개 선물. 스님 경성계를 감사합니다. 스님 퇴근하셨나요? 일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대가들조차도 연평균 수익률이 15%에서 20%입니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1년에 2배씩 먹으려고 그러고 뭐 3개월에 뭐 2배씩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인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라는 것을 만든 사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케인즈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경제의 아버지, 경제라는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 이 케인즈가 처음에는 케인즈 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그 경제를 완전히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케인즈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경제 정책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 경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환이라든지 어떤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앞으로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손바닥 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케인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훈련. 교육이자 훈련이에요. 금융교육 및 훈련입니다. 이 영국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케인즈다. 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시 경제, 세계 경제나 그 나라의 경제,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인하 시기라든지 다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추측을 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하고 거시 경제를 이용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파생이라는 것은 방향성이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아버지, 경제 아버지라는 이 케인즈가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초반에는 쫄딱 망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깡통을 찼어요. 케인즈가. 그래서 깡통을 차고 난 뒤에 이 케인즈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루강아지님 안녕하세요.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본인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한 거죠. 거시 경제를 활용해서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예측하면서 환까지 계산해서 베팅을 했는데 2번이나 깡통을 찼다는 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가 증권 분석 책을 193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케인즈는 1920년대부터 그거를 이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아닌데 가치 투자로 전향 아닌 전향을 한 겁니다. 거시경제를 보고 지금 세계 시장을 보고 금리 인상 시기를 보고 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이 이거를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든 사람이 틀려요. 만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예측을 나는 이게 예측이 안 되구나. 궁중의 심리, 불안, 두려움, 탐욕, 시기, 질투, 조급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루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통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오늘날 가치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즉 결론은 경제학자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학 어디 그 경제학과에서 배운 모든 그게 케인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그거를 만든 사람조차도 거시경제를 예측을 못한다.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다. 이걸 예측을 하는 사람을 나는 못 봤고 계속 맞췄었던 사람은 나는 못 봤고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내가 아는 한, 내가 공부하는 한 없을 겁니다. 이거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3년, 5년 뒤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기업. 아무리 금리 인상이 1%, 2%, 3%, 4%, 5% 하더라도 그 기업이 금리 인상의 벽을 뛰어넘으면서 매출을 찍어버리면은 또는 성장주의 개념으로 3년, 5년, 7년, 10년간의 미래 가치를 뽑아낸다면은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을 거다. 미국의 아마존,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처럼.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측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들과 항상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랬죠? 오늘 방송 내용에 바로 OCI입니다. 이 OCI 있잖아요. OCI는 환경님 안녕하세요. 이때 OCI는 그냥 다 망한다 그랬어요. 이때요. OCI. 이때 OCI는요 다 그냥 끝난다라고 그냥 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끝. 반도체 공장 문 닫아버리고 태양광 그 반도체 문 닫아버리고 실리콘 반도체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쪽 반쪽짜리 공장 돌리면서 완전히 뭐 마비됐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OCI를 사야 된다. OCI를 사야 된다. 오늘장 너무 안 좋았냐고요? 아니요,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남들과 다른 독립적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시황 얘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환경님처럼 오늘장 너무 안 좋았지요. 내일 좋으면 오늘장 너무 좋았지요. 오늘장 그냥 그렇지요.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버핏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저런 환경 같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너님이 만약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 50%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투자를 그만둬라. 10분 동안 그 주식을, 그쵸? 소유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10년도 아니고 10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게 얘기하면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환경관리라는 사람이 내 방송을 몇 번을 그동안 봤는데 아직까지도 건성으로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내 방송을 보지 않든지 앞으로, 또는 환골탈퇴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지, 30억, 60억, 120억, 200억 이런 코스로 들어가는지. 너가 월급 200만원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야. 30억은. 다른 분들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진짜 요즘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송을. 옛날 같았으면 일단 기본 욕부터 나왔고, 쌍욕은 10분마다 한 번씩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래요. 보자고요. 증시자금 많아요. 증시자금 많고, 자, 지수 보자고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건 조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정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막 20% 30% 빠지는 거 그 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식은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고, 시장에서 핫한 뭐 2차전지 막 계속 올라가고,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PG 뭐 가스주들 해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 막, 결국 나 이것도 갈 줄 알았다.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막 이런 종목들 막 가고, 또 팜스토리 같은 이런 거 또 어디 호재 떠가지고 막 쭉쭉쭉쭉쭉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 있고,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라고 남의 거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투자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투자의 대가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뭐 슈퍼겜이라든지 저도 뭐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점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쏘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저야 하루에 뭐 15시간씩 뭐 전후로 기업 어떤 그거를 하나씩, 예를 들어 뭐 철강을 본다. 그러면 철강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철강 회사를 제가 쫙 훑어보고, 철강에 또 연계되어 있는 그 산업들, 조선, 어떤 기자재 쪽도 같이 이렇게 쫙 훑어볼 수 있거든요.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걸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시간적으로. 이건 물리의 법칙이죠. 시간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지만 제가 무슨 의미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공부하신 분들 막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증권사 리포트를 이렇게 뭐 몇 개를 봤다. 뭐 두세 개 이렇게 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뭐 3%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어디서 이런 거시경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걸로 해가지고 공부를 뭐 1시간 2시간 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 주변 사람들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공부가 아닙니다. 남이 얘기했었던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기업에 대해서 찾아내서 그 기업의 어떤 내재가치, 밸류, 멀티플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의 CEO와 회사 대표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뭐 사업 보고서를 그냥 좀 이렇게 읽어보고 증권사 리포터 읽어보고 해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다. 남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업 보고서나 어떤 것을 다 훑어보면서 영업보고 사업보고서를 다 훑어보면서 재무까지 다 보고 그 회사의 어떤 산업과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과 그 회사의 포텐셜을 찾아낸다는 것을 내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와 회사에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어떤 이해도가 없다면은, 노력과 이해도가 없으면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주식을 지금까지 20년을 해왔지만 저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거를 찾아봅니다. 저는 시세를 잘 안 봐요. 참고로 뭐 시세 조회판 이렇게 막 보진 않습니다. 제가요. 저도 사업보고서 읽고 리포터 읽고 기업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지 뭐가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오늘 시장이 뭐 좋고 안 좋고 그거는 아무런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평일날 특히 이제 약속 잡아가지고 만나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우 지금 뭐 자리 비워도 되냐고.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치든 하한가를 맞든 뭐 급등이 나오든 그냥 뭐 3% 올라가든 3% 떨어지든 15% 올라가든 15% 떨어지든 내가 어차피 내가 10,000원 주고 산 게 5만원에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치나 오늘 하한가를 쳐놨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지나면 어차피 내가 10,000원 산 게 뭐 5,000원 됐다가 15,000원 됐다가 이 큰 변동성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2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배도 먹고 3배도 먹고 그렇죠? 10배, 20배, 30배 수익률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OCI 같은 그런 종목들도 남들은 99% 전문가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OCI는. 근데 저는 안 그랬잖아요. 지난 방송에 뭐 다 나와 있었는데요. 나는 OCI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OCI는 10만원 미터에서부터 계속 모아가면은 이거는 결국 먹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네, 75,000원부터 우리는 거시기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75,000원에 사가지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오늘날 2배는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수익률 게임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수익률 게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랑 이제 잘 어울리는 월터 슐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워렌 버핏의 동료 월터 슐러스의 투자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워렌 버핏의 수익률에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하락장에서의 안정성 워렌 버핏보다 뭐 뛰어났다. 이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네, 이분을 얘기할 거예요. 네, 이분. 2012년에 1916년생이고요.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제자이자 이건데 월터 슐러스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겁니다. 창을 좀 띄워놓을게요. 자, 이분은 워렌 버핏과 어울려가지고 벤자민 그레이 여기 나왔다시피 그레이엄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동료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45년간 여기 나오죠. 연평균 복리수익 15%를 달성한 위대한 투자자이다. 이런 엄청난 투자자들도 연평균 복리수익 15%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확인이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이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70년대인데 저도 옛날에 너무 오래전에 이걸 공부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1970년대에 레버리지를 확 써가지고 제 기억에는 1960년대에도 레버리지를 확 써서 어떤 한 해에는 뭐 한 160%에서 180% 수익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도 한 100%대 뭐 그런 수익률도 한번 기록한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는 됐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1970년대에 또 어떤 지수가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진콜 당했습니다. 자, 마진콜이라는 것은 반대매매, 청산당했다는 거거든요. 가진 돈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뜻을 보자면 어떤 그 10,000원을 깨면 안 되는데 10,000원 깨가지고 다 반대매매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갚지 못해서 그때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에 요 지금 워렌 버핏이 회사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 지분을 버핏에게 아주 싼 가격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말년 파산하게 되었어요. 즉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이처럼 얼마나 위험한 건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도 서울에서 활동했을 때도 예전에 3억 들고 와가지고 진짜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둔 막 그런 선후배들도 있었거든요. 3억 들고 와서 30억에서 50억을 찍어요. 3년도 안 돼서. 3년도 안 돼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을 찍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2010년도 10년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는 30억에서 50억 만들면은 뭐 이제 배당주 투자주 좀 하거나 부산 투자하고 그러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두 종목에다가 몰빵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레버리지도 쓰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소멸됐습니다. 강태공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제 사람만 바뀌었을 뿐. 부산에도 막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해에 내가 어떤 종목을 뭐 얼마를 수익을 뭐 100% 전체 계좌 100%를 먹었든 작년에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수익률이 작년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 지치고 막 그럴 거예요. 투자 이제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작년 같은 수익률을 올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익률이에요. 작년 수익률은.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연 수익률을 15%에서 20%만 꾸준하게 먹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연평균 수익률 15% 20%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10년짜리 계산하고 20년짜리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흑수저가 10년 하면은 10억 찍고요. 그 흑수저가 10억에서 또 앞으로 10년간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하잖아요. 분산 투자하고 연 평균 수익률 15% 20% 목표 수익률 자꾸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백억 됩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지금 그런 코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돌이, 파밍, 주도, 여정, 유비, 바나나, 지금까지 해왔었던 사람들, 일단 작년부터 마트 코리아, 뭐 주식 존버 막 이렇게 있잖아. 우리 이번 주 루턴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그 주식 존버님 만나기로 했어요. 존버님 만나기로 했어. 토요일 날 맛있는 거 사주신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과 또 건물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어떤 제 지인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에 일단 한 3천억을 벌었거든요. 한 3천억 조금 넘게 버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3천억 중에 5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려고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3천억 중에 대략 순자산 3천억 중에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분산하려고 500억의 빌딩을 서울입니다. 서울 쪽에 알아봤는데 이거를 이제 살려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안 샀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세, 양도세, 이런 세금들 있죠. 세금과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 있죠. 연간 수익률이 진짜 농담 아니라 차포 떼면 1% 나와요. 애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건물을 안 사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건물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 빌딩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수익률, 여기에 건물 사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돼. 내 시간을 써야 돼, 여기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철수시켰어요. 안 한다고. 요즘 건물이 그래요, 작년부터. 그리고 그게 가치가 500억짜리가 1000억으로 되더라도 이거 매도하잖아요? 그럼 이 양도세가 너무 커가지고 요즘 법인 때려잡는 거 보세요. 양도세 쳐서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거 뭐 해가지고 얼마 벌었고 얼마 뭐 80억에 사가지고 뭐 150억에 팔고 얼마 안 남는다니까 그게.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도 보통 보면은 집 살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를 마치려고 하는 거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집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집은요, 그냥 월세 살잖아요. 이사하기 너무 편해요. 광만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사하기 편해요. 뭐 집주인이 예를 들어 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죠. 그럼 나가면 돼.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바나나님 그래 안 그래? 뭐 보증금 1억에 뭐 한 보증금 1억에 50만원짜리 1억에 한 50만원짜리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나가래. 그럼 나가면 돼. 다른 데 집값 월세 뭐 얼마나 올랐겠어. 월세가 뭐 1억 5천에 2억에 100만원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지. 오히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떠날 때는 너무 편해요. 그게 좀 이사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그렇지 편하다는 거야. 집은 언제 사? 60대에 사면 돼. 60대. 자,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6번.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30, 40대 분들이 대다수인데 집은 60대에 사면 된다는 거야. 뭐 한다고 지금 집 사가지고 대출 금액 이자 다 갚아가지고 그거 투자 기회 다 놓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바나나님 그래 안 그래? 바나나님이 30억 벌었어요. 자, 바나나가 30억을 벌었어. 겸손과 같이 해가지고. 자, 30억 벌어서 바나나 40대에 30억을 찍었네? 40대. 그러면 이 30억을 그때 가서 집이 정 필요하면 진짜 정 나는 집을 무조건 안 사면 진짜 죽는 그런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살면 한 10억짜리 사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30억을 다시 굴려서 그죠? 60억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한 45살에 바나나가 30억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한 45살에 48살에 60억이 되는 거고 50 한 2살 정도 되면 120억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바나나 어디 그 세종 산다고 그랬죠? 세종의 집값 비싸봐야 뭐 20억 안팎 아니겠습니까? 뭐 비싸봐야 하면 돼.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뭘 집을 뭐 5억 10억짜리 사가지고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동네가 최고네, 우리 동네가 최고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우리 동네가 최고야. 뭐 그냥 강남 빼고 뭐 다 나가리지 뭐. 그런 겁니다. 오늘 방송 다 했다. 이거 그래서 이 조정은 조정도 아니. 파밍님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파밍님 이거 조정이야? 파밍님은 이것도 누렸네. 보니까 파밍님 이것도 맞았지만 이것도 했네. 야, 파밍님 진짜 이거 굴곡 좋다. 파밍님이 이것도 누렸지만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린 거야. 다 누렸네. 다 경험했네. 다 쫙. 경선님 최고. 저 개만도 못한 놈 역시 경선이 최고. 포기하면 좆될 뻔했다. 파밍 유비 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랬어. 근데 근데 또 반등 들어올 거야. 또 내일까지는 한 조정 줄려나? 내일 이러다가 또 반등 줘요. 반등 주고 나스닥도 이렇게 밀리는데 나스닥도 밀려야지. 우리도 밀렸는데. 왜냐면 미국 증시가 이때 안 밀렸잖아요. 이렇게 좀 쉬어가가지고 쉬어서 얘네들 밀리는 게 정상이지 지금. 아까 전에 지인분 이야기 중에 향후 양도세 22%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실까요? 네. 왜냐면 수익률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분은 그리고 그 대주주로 들어가가지고 10억 이상이면 양도세 22%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주주예요. 한 종목당 항상 뭐 10억 이상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항상 22% 내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한 종목당 아직 10억치 이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수익률이 나오는 게 없어요. 건물 중에서도. 나도 예전에 그 서울 쪽이나 그쪽 서울 쪽에 청담하고 압구정 그쪽 봤는데 따라가가지고 봤는데 와 그게 진짜 계산기 두드리면 1% 나와요. 1% 은행 이자만큼만 나와요. 근데 건물의 가치의 그 지가 가치가 이거를 한 10년 정도 보유했을 때 500억 주고 산 게 1000억이 되더라도 될까라는 의문도 안 나오고 돼도 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이게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이제 적용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루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주식 생각해. 그러니까 뭐 살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시장에 선점을 하고 정말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골프 치고 뭐 하고 왜 다른 곳에다가 관심을 두면은 그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왜냐면은 골프를 치면은 맨날 자기 폼만 생각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지 타수를 줄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 이 자세를 올바르게 잡고 이번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필드는 언제 나가고 약속은 언제 잡고 이런 생각이 이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 CEO가 있는데 어떤 A사의 CEO가 있는데 그 CEO는 진짜 골프 안 치고 다녀. 우리가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은 그 CEO는 골프를 안 쳐요. 책도 겁나게 많이 읽어. 1년에 한 거의 300권 읽어요. 뭐 네가 직접 봤냐 그러는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열정 있는 CEO를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CEO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기업 그렇잖아요. 내 돈을 투자를 할 건데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한 사람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지. 저사님 안녕하세요. 맨날 거짓말 치고 약속 펑크 내고 뒤통수 치고 어디 그것 마냥 그런 사람하고 파밍 잘 생각해봐. 시 머식이랑 시 대리랑 그 대리랑 동업하고 싶어? 그 사람이 뭐 한 5억 10억 있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뭐 투자 좀 자기도 뭐 한다 했는데 파민이 거기에다가 뭐 5천만 원 1억 투자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첫 번째는 도덕성이야. 성실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기업 고를 때도 그러한 기업들을 골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가 많이 끊겨요? 여러분들 끊기나요? 유튜브? 케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월터 슐로스, 그러니까 이런 월터 슐로스라든지 이런 월터 슐로스도 오늘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월터 슐로스는 존 게릭이라든지 뭐 이런 또 유명한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그렇다. 15% 20%가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그 공부 어떤 뭐 증권사 리포트를 읽고 유튜브 좀 보고 해서 그게 공부를 했다.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카페에다가도 그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카페 그거 글 보셨나요? 이거 이런 것도 올렸어 내가. 하루님 여기. 내일이 아니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존버님 볼 거야. 존버님. 같은 장소에서 존버님 볼 거예요.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 30%, 기다림이 70%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유튜브가 끊기나 보네. 왜 끊기죠? 왜 끊길까? 유튜브가 끊긴다. 근데 이게 유튜브가 약간 베타 테스터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아직은 베타 테스트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막 끊기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아직 그러니까 구글이 이게 정식 그런 것보다는 좀 약간 베타 테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좀 끊기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 공부는 30%, 자, 기다림은 70%죠. 공부 30. 자, 기다림. 제일 힘들어요, 기다림. 그러니까 욕 나옵니다, 나중에. 나중에 진짜 욕 나와요, 욕. 파밍님 욕 나오죠? 막 짜증나고, 분노 나오고. 막 겁나 안 올라가잖아, 3, 4년 동안. 4, 5년 동안 겁나 안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거든. 이 기다림과 공부인데 이 기다림이 만만치 않아. 이거 정말 힘들어. 어근이 꽉 깨물고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스터디, 주식 스터디 그 그룹들을 보면은 공부 무지하게 하고 가끔 보면은 이분이 뭐 애널리스트 진짜 수석 연구원처럼 막 줄줄줄줄줄줄 말이 나와. 막 보면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 그 사람은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전문 투자자로서 10시간 이상씩 막 공부 진짜 많이 해요. 막 자료도 막 이만큼 쌓아오고 한 종목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 쌓아오고 와. 그래 그 종목을 막 이렇게 읊어. 그래 그 종목을 사.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쳐. 그리고 플러스 20%의 수익을 내고 나와. 그래 왜 팔았냐? 그러면 아씨 이거 아닌 것 같대. 그래 그렇잖아?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고 3, 4년, 4, 5년 지나면 그 종목 한 300% 수익이 나와 있어 이게. 그리고 한 6, 7년 되면은 1000% 넘어가 있어요 그 종목이. 왜냐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느냐. 공부 엄청나게 했는데 이 변동성 때문에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 변동성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바나나님 아셨죠? 다들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변동성을 잘 견뎌야 돼. 10,000원 주고 산 게 8,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15,000원 갔다가 다시 5,000원 갔다가 막 이게 막 이게 계속 이런다고 이렇게. 이게 1년, 2년, 3년, 4년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20년 딱 보면 그게 그냥 다 수렴돼가지고 다 가버려요 그냥. 그런데 주식 해가지고 6개월, 5개월, 6개월, 뭐 6달 했다고 뭐 수익 안 나고 6, 7개월인데 수익 안 나고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15%에서 연간 수익률이 15%에서 20%를 20년, 15년, 20년 동안 이상 동안 계속 유지를 해서 그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의 그 본질, 네. 이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노후 준비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노후에 쓸 돈인데 1년, 2년, 3년 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짧고 1년, 2년, 3년도 짧아요. 3년도 짧아. 근데 그 1, 2, 3년 동안 그 변동성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안타깝게도 5, 60대 분들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주식을 할 때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았거나
어떤 투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삼성전자는 얘기 안 할게요. 양정님 안녕하세요. 그때는 못 살 수도 있었으니까. 그때 LG전자가 한때는 더 잘 나갔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시가총액도 한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전에만 삼성전자를 살 수는 있었거든요. 충분히. 2011년도 당시에, 10년도, 11년도 당시에는. 이때는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시장에서 크게 살아남았겠죠. 배당도 받으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 배당 빼고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뭐 대략적으로 한 이가 15,000원, 뭐 16,000원에 샀다고 치면 한 300% 이상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10년에 300%면은 그죠? 대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기간 동안에 다 소멸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왜 주식을 그만두고 실패를 하냐면은 6개월간 내가 해봤더니 1년간 해봤더니 아, 안 되더라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청자들은 이 지루한 어떤 장세를 또 잘 이겨내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 아래에서 수급이 또 시장이 돌아서고 수급이 또 붙어버리면은 요즘 가스주들이 잘 나가죠. 그 전에는 화학주, 가스주들이 지금 잘 나가거든요. 이 사이클이 또 다음 사이클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다림이 제일 힘들지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노후 준비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기다림은 할만합니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늘 있었던 거니까. 네, 겸손 그 특강 하죠? 여러분들. 다음 달 10월 30일입니다. 네, 여기 카페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어요. 파이널 특강 2022년 주도주 3종목 공개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고요. 아프리카 TV 실시간 온라인 진행으로 합니다. 이날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메일로 드리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특강비는 88만원. 또 겸손호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 288만원 아주 개꿀이기 때문에 항상 챙기시는 분들은 챙기시고요. 네. 신청은 카톡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부산에 사신 분들이 구만님하고 공룡님 두 분 계시네요. 보니까요. 우리 매니저들 양정님 매니저들도 체크해야지. 오늘 두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양정님 그 주식 잘 사고 있어요? 파미님도 잘 사고 있습니까? 루터님이랑 루터님, 파미님, 양정님 주식 잘 사고 있나요? 일단 매니저들부터 체크하자. 매달 잘 사고 있습니까? 매달? 오케이. 자, 다른 분들 이제 자 매니저들 자 됐고 체크 됐고 자 시청자분들 매달 나는 주식 사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는 매달 주식을 사고 있다. 모돌이, MW, RH, 스님, 소리, 바나나, 주도, 강태공, 쏨, 까치, 공룡, 조금씩. 오케이. 그래서 100만원 이상씩 사면 돼요. 100만원이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30만원
50만 원이라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10만 원도 좋고 사면 됩니다. 스피릿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 거고,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광고하니까 좀 띄워놓을게요,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고,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살짝 뭐 조정도 아니고 그냥 살짝 뭐 2, 3% 빠지는 건데 1, 2, 3% 빠졌네요. 오늘 종목들이 1, 2, 3% 1%에서 한 3%또 근데 또 반등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올라가요.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고 보통 사람들을 제가 들어보면 제가 그래요. 주식을 아니 매달 왜 주식을 안 산대? 못 사고 있대. 왜 안 사요? 그냥 뭐 개인사가 있을 수 있겠지 충분히. 근데 그것까지는 깊숙이 알지 못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왜 주식을 안 사요? 그러면 여유가 없어서요 그러거든요.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요. 여유가.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살게요 그래요. 시간은 너님 죽고 나서도 자식들도 그렇게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자녀들도 따라서 2대, 3대, 4대, 5대 후손들이 더 큰 경제적 자유. 나중에는 금수저가 되겠죠. 금수저가 됐어도 너님 손자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금융교육을 더 빠르게 깨우칠 수 있겠죠. 태어나자마자 이미 노후 준비는 끝나 있는데. 그런 어떤 뭐 후손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있고, 여유가 안 될수록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여유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참 웃긴 거거든요. 여유가 없으니까 주식을 더 사야지. 여유가 있는데 주식을 뭐하러 많이 사? 여유가 말 그대로 있는데 한 달에 뭐 순수익 뭐 한 1, 2억 번다. 한 달에 뭐 1억에서 한 2억 번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3, 40년 계속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 안 사도 돼요. 자기가 그 정도로 만족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여유가 없으면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더 사야지. 왜냐면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더 잘하더라고요. 내가 그치, 너 그 신발하고 옷은 뭘로 샀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빤스나 옷을 해질 때까지 입고 다니진 않아요. 웃긴 게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쓸 거 뭐 막 사고, 야 사람이 살면서 이것도 못 먹냐 그러는데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건강 가요? 여유가 없으니까 주식을 더 사야지. 너 여유 없잖아. 없으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노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너 나중에 노후 때는 여기 사람들이 안 도와줘. 야, 여기 저기 파밍도 나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여기 시청자들이 너 나중에 60대 됐을 때 도와줄 것 같아? 뭐 파밍님이 뭐 한 종목에 한 5억짜리 수익이 터졌어. 그렇다고 너 거기 50만원 툭 던져줄 것 같냐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시청자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우리가 더 자주 만나잖아. 뭐 같은 동네에 살든 안 살든 간에 일단 보면은 연락도 하고. 그러면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사실 매일 보잖아. 온라인이지만 나중에는 뭐 실제로 이렇게 막 볼 수도 있고. 우리끼리 서로 잘 챙기고 그래야 돼요. 우리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발목을 잡으면 안 돼.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리면 안 된다고요.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60대 생각해봐. 뭐 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거지는 안 되지. 그냥 뭐 먹고 살기만 하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처럼, 돌아가신 그
외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교사셨어요. 교사하셨는데 연금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냥 먹는 것만 생활하고 끝나는 거야. 그 먹는 것도 막 좋은 거 먹지도 못해. 손 떨려가지고 나중에. 그런 연금이랑 또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 연금도 못 받잖아요. 그냥 나가리입니다. 나가리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 자식 경제적으로는 각자 도생이야. 누군가 서로 의지하면 안 돼. 나중에는 부모님하고 자식도 서로 동시에 그 노양보호사 있죠? 보호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서로 나이가 먹거든. 부모 나이가 생각해봐. RH님 나이가 100살, 자식이 70이야. 예를 들어 부모가 100살이고 자녀가 70, 부모가 90이고 자녀가 60이야. 서로 부양을 받아야 될 나이거든. 그렇잖아. 손자가 해줘야 돼. 손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잘 열심히 주식 사 모으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주니어가 깜짝 놀랐네. 그리고 이 특강은 언제나 그랬듯이 네, 또 포트폴리오 올해 상반기 이후로 또 포트폴리오 이거 세 종목 완성됩니다.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지금 딱 걸렸어.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딱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딱 걸렸어 지금. 야, 그 종목 오늘 같은 날에 올라가더라. 근데 와, 씨,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파미님하고 여정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막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많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좀 그런 건 덜 할 거야. 이거 상한가 갔다가 안 갔던데. 와, 씨. 야, 이런 거 한번 당하면 기분 더럽거든. 여기서 딱 팔면은 딱 좋은데 팔 수도 없거든 사실. 이걸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빠지네 이게. 세와 PNC가 이렇게. 이날 상한가 갔거든요. 이날 상한가 갔어. 9월 17일 날. 상한가 살짝 찍고 빠졌어. 상보는 어떻게 됐지? 와, 살아있네 상보. 살아있는데요? 이것도 애 많이 먹였잖아. 파밍님 은근 신경 쓰였잖아 상보. 근데 역시 신경을 많이 쓰이는 종목이 나중에는 제일 많이 올라가더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종목이 나중에는 가장 많이 올라가. 그게 실전에서는 그래요. 진짜 그래. 진짜 내가 예전에 아난티가 그랬어.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 예전에 아난티 나 이거 사고 와 이거 진짜 욕 나왔거든. 진짜 욕 나온다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빠지잖아요. 진짜 쌍욕이 나와. 쌍욕이 이거 쌍욕 나와요. 이거 해가지고 막 이런 데서 이제 꺾이고 들어갈 때 이런 데서 이렇게 이거 에머슨 퍼시픽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이거 마이너스 70%. 내가 이거 마이너스 68%까지 갔어. 내가 마이너스 68%. 개 물타기 막.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도 결국에는 올라가더라고. 이거 공기업이라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결국 간다고는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전력을 할 돈으로 나 이꼴 날 줄 알았다니까. 이거 전기료 인상해가지고 이날 찔끔 올라가고 4% 올라가고 막 좋다고 막 까불거리다가 또 처맞고. 한국전력 산 사람들을 내가 이해해. 가치 투자들 중에서도 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같은 기간 60년대, 70년대 뭐 그때도요. 워렌 버핏이나 뭐 찰리 멍거라든지 뭐 아까 그런 사람들도 서로 종목이 다 겹치지 않았습니다. 잘 안 겹쳐요. 이런 한국전력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자산의 가치로 본다면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작으면 이거는 사야 되거든요. 한국전력이 그래요. 한국전력이 돈을 아직 못 벌어서 그렇지 이거 매출액 15조 나오고 나중에 영업이 뭐 한 4조 5조 터져버리면은 이거 진짜 시가총액이 지금 15조짜리가 굉장히 싸거든요. 자산 가치 대비 싸요. 맞아. 맞는데 저는 안 한다는 거야. 나 알고 있는 다른 자산 가치주를 차라리 살 것 같아. 내가 생각 난 차라리 GS를 사지. 어차피 쓴 게 다 끝났다. 봐 이거 올라가잖아 다시 오늘 같은 날. 그렇잖아요. GS 같은 거 사가지고 존버하는 게 낫지. 한국전력 사가지고 존버하면은 이거 또 배당 컷 또 나와. 이거 나중에 이거 배당을 뭐 5% 주는데 뭐네 말이 나오는데 이거 배당 컷 2년간 배당 컷 하는 거 보세요. 정부에서 이거 2년간 배당 컷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 올랐어. 한국가스공사도 이렇게 하고. 나는 한국전력 할 바에는 한국가스공사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동나비엔도 좋긴 한데 이게 밸류가 높아요. 즉 이제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건설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신축들 보일러 보면 거의 다 경동나비엔이에요. 거의 다.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다세대에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좀 빌라에도 좀 들어가고 아파트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재건축에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경동나비인이 확실히 괜찮긴 한데 비싸 이런 거는 비싸.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뭐 잘 됐어. 다 알고 계시네 다. 한국가스공사 뭐 SK가스는 오늘 좀 거시겠는데 SK가스나 이원 뭐 이런 게 사실 진짜 실체가 있는 회사죠. 롯데 근데 롯데 정밀화학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을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더 올라간 거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먹었으면 된 겁니다. 근데 먹었으면 된 거고 너무 거기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LS 인터내셔널도 오늘 좋았거든요. 광물, 광산 있죠. 예전에 LS 상사인데 LG 상사인데 이것도 싸요. 싸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퍼가 낮고 돈을 버는 회사들은 퍼가 낮으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실적도 잘 찍히잖아요. 이거 간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가 뭐 저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뚫으면 바로 4만원 코스. 그 다음에 잠깐 현대 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도 괜찮긴 한데 사업은 괜찮게 하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업은 괜찮게 합니다. 이런 것도 개인들이 잘 보지 않는 것들이지 사실. 근데 이런 데서는 또 저는 안 삽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잘 갔는데 롯데케미칼 왜 힘을 못 받을까요? 이게 사업 구조가 좀 달라요.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정밀화학이.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싸요. 퍼가 얘는 7이 나오거든요. 퍼가 7인데 롯데케미칼은 퍼가 이게 뭐 물론 저퍼로 나오긴 하지만 사업 영역이 좀 달라서 그래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결국 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거예요. 롯데케미칼도.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오케이.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보면 확실히 내가 그걸 느껴요. 주식 그 인기도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3% TV를 보면은
조회수가 주식에 관련된 그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지금 떠난 것 같아. 일단 1차적으로 주식 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고 떠날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것 같아. 내가 이게 딱 그 심리를 보면 목표 주가 정할 때 미래 기대 실적에 퍼 곱할 때 그 회사 과거 평균 퍼로 생각하면 되나요? 주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게 일반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퍼를 전체적인 거 다 봐야죠. 퍼를 곱해가지고 그 회사의 과거 평균 퍼가 나와가지고 파는데 퍼만 보다가 그 퍼가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게 또 안 받쳐줄 거야. 뭐 ROE라든지 EPS라든지 그게 또 안 받아. 그리고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은 이 회사의 기본 유형 자산 가치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소수점까지도 막 이렇게 보니까 눈에 그냥 보여버리거든. 그래서 투자하기가 꺼림칙해. 걔네들도 보수적이라서. 삼성전자 소수점까지도 다 보는데 멀티플 얼마를 줄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손님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할 것 같은데 멀티플은 그게 뭐 힘드나? 그거 아는 게 2는 4, 2, 3은 6, 2, 50 이게 쉽지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 손님 한 종목에 10년 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지. 그래도 나는 내가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조차도.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주식시장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10년 들고 갈 수 있냐고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사람 중에 진짜 10년도 아니고 진짜 한 4, 5년 들고 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그런 사람 내 주변에.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고수는 고수를 알거든요. 진짜 개싹 고수는 개싹 고수를 알아봅니다. 진짜 그래. 주린이는 주린이를 못 알아보거든. 주린이는 고수를 못 알아봐. 절대 못 알아봐 고수를. 근데 싹 고수 개 고수는 초보 중수 강 어중간한 애들 다 그냥 알 수가 있어. 10분만 대화해보면 10분도 아니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대화해 보면은 10분 컷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래곤볼에서 막 그 사이언들이 이거 막 껴가지고 드래곤볼 만화책에서 끼면 막 상대 전투력 막 나오잖아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5천, 3천, 띠디디디디 얘는 1000, 얘는 뭐 막 마인부나 어디 손오공 보면 팍 깨지잖아. 이게 점선 보면은 팍 깨지고 하면서 전투력 측정 불가 막 하면서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냥 들고 있으면 가능한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질문에 정답이 있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네. 스카우터 맞아 스카우터. 독립님이 또 잘 아시네. 쌈스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야. 아니 진짜 그래. 우리가 게임으로 보면은 리니지 게임 할 때, RPG 게임 할 때 상대방 그 장비가 뭔지 리니지는 모르거든. 보통 3D 게임들 보면 옛날 3D 게임들 보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굿사울 머시기 912 구레이 찬지 막 불빛이나 뭐나 모양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리니지는 그걸 몰라. 어차피 캐릭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붙어봐야지 알아. 칼질 들어가봐야 알아. 레벨도 몰라. 그러니까 초보와 초보, 주린이하고 주린이끼리 만나면은 몰라. 서로가 뭔 말 한지도 몰라. 근데 주린이가 고수도 못 알아봐. 근데 고수는 다 알아보지. 그게 이 사람 고수다. 딱 그게 알아봐요. 주식 철학이 잡혀있으면 고수가 아니라 주식 철학과 수익률이 동시에 잡히면서
그걸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먹으면 그게 고수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뭐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들처럼 견성과 같이 해가지고 뭐 작년에 뭐 몇 배 먹고 올해도 뭐 몇 배 먹고 뭐 몇 프로 먹고 얼마 벌었다 그런 게 고수가 아니라 이거를 올바른 철학을 10년, 20년 동안 쭉 안 쉬고 중간에 안 쉬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안 쉬고 쭉 가는 사람이 그게 이제 싹고수가 나오는 거지. 장고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장고로. 철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론이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즉 이론과 실전을 혼합해가지고 그거를 딱 결과치를 내는 게 10년, 20년 동안에 그 결과치를 내는 게 그게 고수입니다. 우리가 헬스를 몸짱을 해가지고 헬스 운동을 할 때 유튜브만 보고 운동 배우진 않잖아요. 아 운동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구나, 스쿼트 이렇게 하구나, 그래 됐네 하고 본인이 스쿼트 안 하면 아니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 내 주변 어떤 그 형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이 꽤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디 가면은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해야 돼. 그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회사의 가치와 가격은 서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회사 주가와 가치는 수렴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뭐 술자리나 어디 저랑 뭐 따로 이렇게 만나면 그냥 욕을 해요. 욕을. 이런 아주 막 욕하면서 뭐 막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니 이게 왜 안 올라가지?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형들도 있어요. 그런 형이 있어. 그런 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 여러분들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200억 넘게 벌었어. 200억 넘게 벌었는데도 사석에서 이제 둘이서만 만나면 욕을 한다니까. 겁나 안 올라간다고 아주. 근데 진짜 7월까지만 해도 주변 친구들이 주식 이야기 카톡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재미없어 하니까 하나둘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얘가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하네. 자, 형님들한테 인사해. 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바나나 누나 저 8살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동 문화나. 야 요즘 층간소음 민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층간소음 요즘 층간소음이 잊을만 하면 막 나오니까 그런 게 잊을만 하면 뭐 나야 뭐 내가 뛰는 일이 없지. 그래서 또 주택으로 막 이사 가고 그러긴 하는데 또 주택도 단점이 있어. 3년마다 거의 한 3년마다 옥상에 방수 페인트 막 발라야 되고 좀 주택은 그게 내가 좀 기본적인 수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뭐 못 받고 그런 거 말고요. 기본적인 어떤 보수 공사 뭐 전구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최소한 안전기는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글라인더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종동 드릴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기구를 좀 잘 해야 돼. 저도 철학이 바뀐 걸 느낀 부분이 어제 오늘 계좌를 보니 전체 수익률을 좌우하는 3개의 종목이 있었고 나머지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오른 세 종목을 보며 기뻐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오른 나머지 종목이 이제 오를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에 기뻐하게 되나요? 좋아요. 네.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은 조정도 아니고 시장에서 한 30%, 40%, 50%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빠질 수 있다. 언제든지 30%, 40%, 50%가 빠질 수 있다.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3000이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500, 뭐 한 1700, 1800, 1500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보유했다가 그때 1500포인트에서 다 그때 몰빵치고 다 집어넣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때 마침 그때 또 오더라도 그게 혹시나 0.01%의 확률로 1500포인트가 와가지고 그걸 샀다 치더라도 얼마 못 먹고 오히려 못 삽니다. 1500 가면 1400개, 모돌이 1500개 비그리오 90호 별풍선 94개 선물. 아유, 모더리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모더리님 나한테 빚진 게 한 300만원 있어.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 찐팬하고 모더리님 부부가 할 거야. 내가 정신적인 보상을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더리님. 뭐야, 내 루터님도 포함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루터님도 나한테 300 빚졌다. 내가 300만원으로 내가 그냥 퉁 칠게. 내가 300만원으로 내가 그럼 제가 딱 깨끗하게 뒷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긴 해. 원래 이 바닥이 좀 그런 게 심해요. 그런 게 불신이 너무 많아. 오죽했으면은 포토샵이라 그러고 막 그러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집 프라닭, 오늘 프라닭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프라닭 치킨 시켰거든요. 와, 나 프라닭에서 뭐 홍어 맛이 나더라. 홍어 맛. 처음이었어. 홍어.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제가 홍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그때 어떤 삼촌인가? 어떤 지인분이 홍어를 완전히 삭힌 거,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지, 소위 말해서. 엄청 비싼데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초딩 때 홍어를 그때 딱 제대로 먹은 거야. 처음부터 가장 강렬한 홍어를 먹어서 내가 그때보다 더 지독한 홍어를 안 먹어봤어, 내가.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프라닭 순살 고추마요 치킨에서 홍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은 앞으로 BHC 뿌링클로 바꾸겠습니다. 네, 삭힌 맛이 나와요. 네. 오늘 먹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거든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치킨하고 콜라를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시켜서 저녁에 먹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뿌링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링클 아셨죠? 뿌링클. 뿌링클입니다. 뿌링클. BHC 치킨 뿌링클. 프라닭은 당분간 일단은 이제 있던 거 먹고 당분간 좀 쉬었다가, 이상하게 오늘 딱 안 그랬는데 우리 집 동네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뭐 부부싸움 했나 거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뿌링클이 맛있더라. 근데 아무거나 해주셔도 잘 먹어요 저는. 네. 피자나라 치킨 공주도 막상 선물해 주시면은 그것도 먹습니다. 오늘 유빈님 바쁘셔서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유튜브가 렉이 좀 막 이렇게 끊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시청하는데 거시기 하는데 제가 구글에 연락을 해볼게요. 구글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글 주식 안 삽니다. 모더리님도 근데 잘 될 거야. 모더리님 쪽은 근데 모더리님이 폭락을 제대로 경험은 안 해보신 것 같아. 제대로 저랑 같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 파밍님하고 여정님, 일단 이분, 그리고 마트님, 일단 폭락 맞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아. 어떤 가능성? 30억은 무난하게.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제 과거는요, 제가 뭐 작년에 몇 프로 먹었고 올해 상반기에 몇 프로 먹고 이건 다 과거야. 어제도 과거야. 과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뭐 자랑 안 하잖아요. 수익률 자랑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잘하면 돼. 내일, 모레, 다음 주, 올해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 남았잖아요. 3달 남은 거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올라갈 것들 올해 또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쵸 강태공님? 오늘 세팅해 놓은 거 딱 차곡차곡 주식을 쌓아가면서 거기서 수익 터지는 것들, 가치에 부합하는 종목들 매도하고, 또 아래에 있는 종목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주식 사고 존버하고, 주식 사고 존버하고, 일하고 주식 사고 존버하고, 수익 난다 또 매도 치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2008년 때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2008년 때는 다 그런 생각 하죠. 2008년 때. 2008년 때 제가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 이때 당시 주식 했잖아요. 물론 작년 코로나도 힘들었지만 작년 코로나도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는 금방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쫙 떨어져서 바로 V자 반등, V자 반등도 아니고 그냥 외바닥으로 그냥 갔거든요. 쌍바닥 없이. 이때는요, 이때도 물론 여기서 여기 짝꿍등이 패턴 치고 갔거든. 근데 이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간 거잖아. 지금 코로나는 이렇게 코로나로 여기서 폭락 나오고 이렇게 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 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지지치고 나갔지. 아유 주식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여기도 다 깡통 찾고, 여기서도 큰 돈 벌었고, 우리 그 선배들 여기서 큰 돈 벌었고, 여기서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돈 좀 조금 만졌지만 여기서 많이 벌었거든요. 저는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벌었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수익이 터지면서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조금 이렇게 고비 있었고, 코로나 고비 있었고, 또 이런 데서 잘 됐고, 이런 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때는 하한가 한 3방 떨어졌어요. 하한가 3방. 생각해봐. 강태공님, 모더리님 한번 보자. 우리 그거. 자, 모더리님이 어떤 A라는 우리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자, 마이너스 30%. 저 때는 마이너스 15%였거든. 근데 이제 29일날 내일 하한가를 맞았어. 진짜 재수 5음 붙어가지고. 그래서 30일날 시가가 그냥 점 하한가야. 그리고 31일날 또 하한가로 이렇게 가있어. 동시호가가. 그냥 사. 돈 있으면. 아셨죠? 자, 알았다. 다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때는 저랬다니까요. 저 때 나는 샀어. 나 이거 한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는 여기서 매수했어요. 매수. 나 이런 거 재면 안 돼. 그냥 사는 거야.
마켓 타이밍 하면 안 돼. 그냥 사버려. 어차피 가니까. 어차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점 하한가에 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 하한가로 동시효과 됐는데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전날에 사는 게 개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날에 탁 나오고 딱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 와.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한가에서 사야 돼. 매수. 근데 사람들이 하한가 잔량 뭐 500만 주, 1000만 주, 2000만 주 쌓여 있으면은 사람들 못 사요. 왜냐면 그 다음날도 갭으로 떨어질 거 눈에 뻔하니까. 근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그게 싹 고수야. 개고수라고.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신 그 VIP 회원분들 중에 초보자들이 진짜 개 초보자들이 수익이 제일 좋아. 수익률이. 그 파미님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수익률 보면은 개 초보자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니까. 그러니까 RH님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겁나게 좋았잖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막 매도 하면은 그대로만 따라오거든. 아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만 시키는 대로 하면은 무조건 돈 벌겠다니까 그것만 하니까 수익률이 겁나게 잘 나오는 거야. 남들 50% 수익 나올 때 막 70%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식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5년 전후 되신 분들이 있죠. 특히 3년에서 5년 되신 분들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마음대로 팔고 거기서 남들 막 7, 80% 수익 나 있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멸될 수밖에 없어. 잘 들어. 그 사람은 나중에 집 팔고 차 팔고 인생 개 아장 날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경고하는 거야. 그런 잔머리 가지고 야 케인즈도 망했다. 경제를 만드는 그 창시자도 망했어요. 2번이나. 그리고 뉴턴도 망했습니다. 지능이 그 사람들보다 너님이 똑똑하진 않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그 이후로 똑똑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미치고, 아인슈타인, 에디슨은 뉴턴 미치지. 뉴턴 다음이지. 슈바이처 박사도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겸손하자고.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잔머리가 안 통해.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나도. 여러분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그쵸? 어떤 게 목표고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지 나는 알아. 빨리 사가지고 빨리 그냥 올라가는 게 낫잖아. 조정은 짧게 주고 팍팍팍 올라가는 거. 그게 없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간의 수익률을 보자고요. 내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15%, 20% 연간 수익률 잡고 똑똑똑똑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작년 수익률은 180% 이상 나왔어.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올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잔머리가 제법 통하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제 실력이라니까요. 춘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실력입니다. 그런 게 안 통하지. 그냥 아마 또 손실 겁나게 났을 거야. 알게 모르게 손실 또 겁나게 났을 거야. 준이야, 저기 나와. 너 그 밑에 있지 마. 거기 위험해. 얘는 꼭 그 컴퓨터 밑에. 저기 가 있어. 거기. 우리 주니어가 가끔 보면은 주식 잘해. 나도 가끔 내가 바쁠 때 우리 주니어한테 좀 맡기고, 주니어야, 저기 사람들한테 문자 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너가 좀 이렇게 종목 좀 보고 있어. 형 저기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면서, 한 달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좀 맡기고 싶다고. 우리 주니어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주식 잘한다니까. 매수 매도 잘해요. 맡겨놓으면 자기 바깥 이상을 보니까. 오케이. 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 시장 이 정도 조정은 1도 아닙니다. 1도 아니고 이 특강도 네,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종목 깔끔하게 딱 하고 마무리 짓고 올해 이거 세 개 종목 딱 사고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고 내년 또 기도하고 인생 역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식 걱정 하돌질 마시고 편안하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선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